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뉴욕 증시가 다시 하락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큰 어떤 하락이건 상승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미국과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 그리고 나토 이런 쪽에 결국 긴장 관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뭐 1차 회담, 2차 회담, 앞으로 3차 회담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것은 상품 가격의 폭등 이런 것들 그런 것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좀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주식시장이 여전히 좀 불안불안한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오르고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너무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뭐가 좀 그래도 나름 선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죠. 뭔가 좀 퀄리티 주식이라고 해서 뭔가 좀 양질의 주식이라고 좀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적인 주식들 네. 그리고 아니면은 변동성의 좀 저변동성 주식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한데요. 오늘도 뭐 그런 흐름입니다. 상대적으로 필수 소비재라든가요, 유틸리티, 헬스케어 이런 것들 여러분들 듣기만 하더라도 뭔가 좀 크게 상승하는 주식들은 아닌 느낌인데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선방하는 모습이었고요.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 기술주라든가 임의 소비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비롯한 것들이 좀 하락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하나씩 보겠는데요. 유가는 오늘 뭐 결론적으로 보면 어제 대비 지금 하락한 채 좀 거래가 되고 있지만 116달러까지 찍고 왔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고요. 구리도 지금 최고 가격에 다시 근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은 2021년 1월 이후 또 최고치를 가고 있겠고요. 밀도 그렇지만 옥수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옥수수가 없으면 수많은 소위 가축의 사료가 사료도 안 되죠. 쉽지 않은 네. 거가 되겠고요. 또 일부 국가에서는 옥수수를 주 어떤 먹거리로 쓰는 거죠. 그래서 멕시코나 이런 쪽에 타코 이런 거 보면 그럼 옥수수가 기본 재료잖아요. 네네. 옥수수 가격이 2013년 이후 지금 8년 만에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수수 가격 보신 분은 별로 없으시고 사실 저도 옥수수 가격을 쳐볼 일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옥수수 가격을 쳐보게 만든 시장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이 전부 다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보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고 미국의 달러 가격이 올라가고 금가가 올라가는 건 절대 좋은 징후가 될 수 없거든요. 미국 달러 가격이 오늘 또 올랐습니다. 2020년 6월 이후 최고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안 하신 분들도 예전 어르신부터 해갖고 많이 들어갔던 얘기가 이거 시장이 어려운 거 세상이 이렇게 어려우니 갖고 가라는 것이 두 개 있습니다. 금이랑 달러를 얘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주식이랑 항상 그렇지. 네네. 그것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누가 뭐라 해도 주식시장에서 약간은 지금 여전히 불안한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별로는 어땠을까? 앞서 이제 섹터별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종목별로도 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성장 쪽에 있는 것들, 뭐 그 IT가 됐건 임의 소비지가 됐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하락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마존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테슬라 이런 것들, 그리고 전기차 이런 것들 대부분 좋지 않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들이 갑자기 요즘 뭐 보름이고 한 달 동안 기업이 안 좋아진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이유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크겠죠. 다만 주식은 매일 움직이다 보고 매일 가격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할 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마트 같은 것들이 오늘 2.2%가 반등했겠고요. 에너지 관련주 듀크 에너지도 한 1.7% 올라갔습니다. 흥미로운 주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스트바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보면 하이마트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베스트바이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은 뭐 뚜렷한 건 없습니다. 냉정히 보면 이익을 그냥 그대로 맞췄을 뿐이고요. 네. 매출은 예상보다 오히려 조금 부족했고요. 또 동일 점포 매출도 조금 늘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럼 안 좋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거의 10%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미국 주식의 힘입니다.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를 위해서 뭔가 주기 때문에 뭔가 상쇄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오늘 배당을 26%나 올려놨습니다. 하면서 주당 0.70달러, 즉 70센트에서 88센트로 올려놨는데요. 이게 보면 19년 연속 오늘 올려준 거거든요. 네. 19년 연속. 그러니까 그것들이 미국 주식의 굳건한 어떤 밑바탕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저희가 한 번은 이제 디아지오라는 술을 말씀드렸는데 뭐 술을 저희가 말씀드릴 건 아니겠고요. 여하튼 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 특히 독주라고 흔히 얘기하는 네네. 것들이 많이 수요가 늘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물론 매출 자체가 늘어났는데요. 브라운 포먼이 6.9%나 올라갔습니다. 브라운 포먼은 아시다시피 잭 데니얼을 하는 네네. 회사로 아마 다들
그러니까 브라운 포너먼은 모르시더라도 잭 데니얼은 아마 술 좀 드시는 분이 그렇죠. 아마 네.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주당이 0.54달러가 나왔는데요. 전망은 0.49달러였으니까 전망보다 좋게 나왔고요. 매출도 한 9.8억 달러가 예상됐는데 10.4억 달러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지난번에 디아지오 할 때도 말씀드렸고 이건 뭐 우리나라 수록계도 마찬가지로 보는데 이게 그럼 어떤 기본이 되는 어떤 곡물 이런 것도 뭐 주정이 되는 원자재도 문제지만 지금 이쪽에 가장 큰 이슈는 병입니다. 병. 유리병을 찾을 수가 유리병이 전 없었어요. 네. 세계에서 서프라이 체인 이슈가 가장 큰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업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뭐 확인이 어렵고 회사에서도 지금 양사 다 모두 이게 그 가장 큰 관점 포인트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궁금한 이슈에 유리병이 없다라고 일단 네네.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반면 또 코카콜라는 오늘도 또 최고가까지 갔었습니다. 최고가 가서 약간 조정하면서 마감됐겠고요. 크로거 같은 경우는 슈퍼마켓인데요. 사상 또 최고가를 또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크게 올라갈 수가 없는 그림인데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필수 소비재의 역할 같은 것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에버코어에서 중미로선 매수를 올렸습니다. 주가는 큰 재미를 오늘 못 보였고요. 반면에 인텔은 모건스탠레이에서 아예 중립에서 매도로 내려놨습니다. 네. 주가가 오늘 좀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이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는 건 좀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쪽이 좀 투자 심리가 반영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그 다른 이야기를 해볼 텐데 얼마 전에 이제 톰리가 바닥을 확인한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JP 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도 이제 좀 바닥 보인 것 같은데라는 의견을 내비쳤는데 이런 가운데 시티그룹도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좀 수정했다고요? 네, 시티그룹은 지금 미국 주요 IB주 중에서 제일 시장을 좀 보수로 보는 곳이 네.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 정도가 시장을 상당히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거였습니다. 작년부터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수석 투자 전략의 로버트 버클랜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협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물론 이제 금리의 요인도, 인플레이션 요인도 있지만, 여하튼 그것 때문에 떨어졌지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 보면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바이 더 딥입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졌을 때 좀 사야 돼. 저가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이것이 얼마만큼 많이 간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고요.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모두 웬만한 것들이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면서 미국 주식, 전 세계 주식을 섹터별로 좀 나눠서 오늘 발표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최근 들에 아마 저도 그 주식이랑 상관없이 뉴스 볼 때 들었던 부분인데 아마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상파 뉴스만 보시는 분들은 네네. 보셨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반발하고 그 침공하고 이런 것을 결국 우크라이나의 나토가 되면서 자기네 어떤 방위를 네네. 위협한다는 그런 시각 아닙니까? 네네. 그쪽에서의 침략이라고 그러죠. 전쟁을 일으킨 그 기본 그 논리는 딱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바로 마찬가지 딱 1962년에 있었던 쿠바 사태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쿠바 사태가 케네디 대통령 시절인데요. 네.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러시아가 그 당시에 소련이죠. 거기다 미사일을 갖다 댄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슈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공시하고 뭐 이거 제3차 세계대전의 위협이 있었던 그때를 그래서 쿠바 사태가 러시아판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지금 해외에서. 근데 그런 걸 얘기하면서 쿠바 사태 이후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쿠바 사태 이후에 한 달 이후에 주가가 막 10% 올라갔거나 253일. 그러니까 1년 이후에는 25%, 30%까지 주가 반등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 얘기는요. 그러면서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하면서 미국은 전체적으로 좀 중립에서 매수를 올려놨고요. 네. 전체적으로 미국 포함한 글로벌 전 세계 IT 기업에 대해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굳이 미국 주식 중에서는 대표주에 역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가에서도 시각이 조금씩 너무 싸졌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태니까 그럼 나도 한번 담아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종목들이 좀 월가에서 거론되고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시장에서 계속 말씀드리면 가장 안전한 것은 크게 올라갈 거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좀 안정된 주식, 말씀드렸다시피 방어적 섹터, 네. 그리고 흔히 해서 변동성이 적은 주식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오늘 JP모건에서도 3월에 투자 유망 정보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신규로 편입된 주식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세일즈포스닷컴입니다. 엊그저께 실적을 발표했고
연초 대비 주가는 오히려 17%나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좀 쉬었는데요. JP모건 기준을 보면 목표 주가가 316달러를 네네.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도 처음 소개하라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미국의 부동산이 우리나라는 개인 부동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체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네네. 부동산 중개업체가 미국은 대부분의 한 10개, 크게 뭐 서너 개의 핵심 그리고 광활하게 한 10개 정도의 주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지역에서 무슨 여의도 부동산을 하더라도 그게 대부분이 브랜드 가치 갖고 있는 쉐어하는 것들 맞는데 그런 것들 위주로 리츠를 하는 사업이 리얼러지 홀딩스라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네네. 이거를 오늘 또 매수 추천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실적을 좀 전반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4분기 실적, 뭐 유통업체들의 실적까지 나오면서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까지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이번 4분기 실적을 보면은 총정리해 보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고 좋죠. 왜냐하면 실적 발표 기업의 76%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네. 이익 증가율도 31%나 높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S&P 500 기업 중에 57개의 기업은 오히려 부정적 가이던스를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 가이던스 개수가 57개가 나온 것은 2020년 1분기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1분기는 뭐였습니까? 팬데믹이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좀 부정적인 컨센서스를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산업 섹터별로 보면 산업재 섹터가 94%가 이익이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이번에도 역시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는 계속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발표한 기업 중에서 340여 개의 기업이 이번에도 공급망 이슈를 언급했기 때문에 공급망 이슈가 여전히 시장을 좀 부담스러운 요인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4분기까지는 저희가 거의 다 정리가 됐으니까 1, 2분기는 좀 어떻게 될 것 같다고 나올까요? 네, 금년 1분기, 2분기는 당연히 이제 작년에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익 증가율 자체는 낮습니다. 매출이 10%, 이익이 4.6%가 1분기로 예상되고 있고요. 2분기는 매출이 역시 10.2%, 그렇지만 이익 증가율은 4.4%로 줄어들면서 연간으로 보면 이익이 8.5%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